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수장입니다.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에서 HBM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HBM 또는 GDDR7의 핀플레이 전략을 짜고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그 왕자는 언제나 HBM이 차지를 했었습니다. 늘 그랬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마한 그냥 영업이익을 누렸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차세대 AI 칩 루빈에서는 HBM과 함께 반값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GDDR7을 결합해서 성능과 효율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팀플레이 전략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누가 좀 이익일까? 삼성전자가 좀 이익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전략 루빈을 공개를 했습니다. 루빈은 아마 4분기 늦게라든가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될 거고 HBM4가 들어가죠. 차세대 AI 칩 루빈 시리즈입니다. 26년에 출시 예정. 25년도 4분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26년 1월 정도 초에 이제 출시 예정이 아마 맞을 겁니다. HBM4를 루빈 R200은 HBM4 기반이고 루빈 CPX 제가 한번 방송을 드렸는데 GDDR7이 기반입니다. 혁신 포인트는 단일 칩 성능 향상이 아닌 메모리 활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HBM도 메모리고 GDDR7도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메모리를 쓸 것인가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AI 가속기는 HBM 중심으로 해서 고비용 고성능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심각한 문제는 발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GPU, HBM을 이용한 AI GPU의 발열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고성능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유저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 중에 필요한 자기에 맞는 것을 골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HBM 중심의 AI 가속기를 써야 되는데 변화가 온 거죠. HBM도 쓰고 GDDR 팀플레이 구조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AI 칩 구조 자체를 1인 전담, HBM 1인 전담에서 GDDR7이 들어간 2인 분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경쟁사들이 더 따라잡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이 경쟁사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삼성, SK 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테슬라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반 엔비디아를 자처하는 그런 경쟁사들이 더 따라잡기 어려웠다. 단순히 칩 성능을 끌어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AI 작업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메모리 활용법을 제고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업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베라 루빈, MVL 143대 요게 이제 CPX입니다. 요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HBM의 낭비를 막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HBM을 낭비를 막아서 해법은 분업이다. 엔비디아는 해법으로 분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 추론 과정을 보면 프리필이 있습니다. 미리 채우다는 거죠. 재료를 대량으로 손질하는 과정, 속도 특화 GDDR7이 전담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리필은 GDDR7이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디코드가 있습니다. 디코드는 손질한 재료를 늘여놓고 최종적으로 섬세하게 요리를 완성하는 핵심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HBM4가 전담을 합니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이렇게 따로 하면서 GDDR이 당연히 싸고 또 저전력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전문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AI 추론 과정은 크게 두 단계인데 프리필이 있고 디코드가 있습니다.
프리필은 입력된 긴 문장이나 대량 데이터를 모델 내부로 한꺼번에 불러와서 계산하는 단계다. 그래서 대량의 행렬, 곱, 연산, 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병렬 처리 효율이 중요한 단계라서 속도가 빠른 메모리인 GDDR7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프리필은 GDDR, 그 다음에 즉 프리필은 답변을 만들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손질 준비하는 과정. 그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를 주면 하나하나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필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손질하는 그런 과정이다. 디코드는 앞에서 계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토큰씩 순차적으로 다음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연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역폭이 넓은 메모리 HBM이 적합하다. 그래서 디코드는 해독하다, 풀어내다는 뜻으로서 AI에서는 앞서 준비된 정보, 프리필 단계를 토대로 해서 실제 답변을 한 단계씩 생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 AI의 추론 과정을 지금 AI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추론 과정을 잘 살펴본 거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프리필과 디코드가 있는데 요거를 좀 풀어서 이거를 그냥 다 HBM만 쓰지 말고 프리필 같은 데는 GDDR을 쓰는 게 어떻겠냐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 GDDR7은 HBM 대비해서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50%나 저렴합니다. 루빈 CPX는 루빈 R200에 대비해서 메모리 비용은 5분의 1, 성능은 60%를 유지합니다. 자, 가격은 20%밖에 안 되는데 성능은 60%를 유지해요. 그러면 이걸 쓰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더 많은 AI 서비스, 낮은 비용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기존에 이제 그 기존 방식과 루빈 방식이 다릅니다. 루빈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루빈 CPX고 요게 이제 루빈 R200입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요래 같은 한 세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리필은 한꺼번에 재료를 손질하고 연산이 집중돼서 GDDR7이 필요하고, 디코드는 재료를 한꺼번에 쓰면서 요리를 완성 단계, 완성하는데 메모리 중심이니까 이거는 HBM 이런 식으로 이 일을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분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는 모든 하나의 GPU가 모든 과정을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HBM 기반으로서 GPU를 만들어서 프리필과 디코더를 모두 처리를 했는데, 지금 루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루빈 200에서는 그걸 좀 분리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필 결과, 그 다음에 디코더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디코더 전용 이렇게 한다. 그래서 두 GPU가 역할을 나눠서 팀플레이로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다. 그렇게 되면 열도 아마 적을 것이고 가격은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시장 경쟁 구도가 이제 이렇게 되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존 구도는 경쟁사 AMD,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냐 비엔비디아, 탈엔비디아냐, 그래서 HBM 단일 최강 칩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2인조 팀플레이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쟁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글쎄요, AMD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면, AMD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분석 업체에서 평가하기를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협곡 수준, 캐니언, 이 사이즈로 벌어졌고, 경쟁자들은 백지 상태에서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 협곡 수준이잖아요. 그냥 미국의 캐니언 밸리처럼 협곡에서 협곡을 건너갈 수가 없대요. 비행기를 안 타면 못 건너가는 것처럼 경쟁사들은 지금 머리가 지금 하얗게 됐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엔비디아의 그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주 52시간이 아니라 지 7일 일을 한대요. 퇴근하라 해도 퇴근도 안 한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주 52시간 때문에 그냥 6시만 되면 그냥 사무실 불 끄고 나오는 이런 하는데, 하여튼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경쟁사들은 로드맵을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지금 로드맵을 짜야 되는, 재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엔비디아의 새로운 전략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GDDR7 공급 경험이 있습니다. 루빈 CPX 수요 확대에 따른 유리한 위치에 왔습니다. HBM4 양산도 이제 체계로 확보를 하고 장기적으로 원시 디램 공정이라든가 4나노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해결하죠. 기술 강점으로서 역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거에 엔비디아의 GDDR7 대량 주문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달인가요? GTC 2025에서도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부스 와서 HBM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 GDDR에다가 락 하면서 삼성전자의 GDDR7이 최고라고 친필 사인을 남기고 갔거든요. 이거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있는 삼성 GDDR7 홍보 영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크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HBM 개발 완료를 했죠. 업계 최고 양산 체계를 구축을 했죠. 엔비디아의 강화된 HBM4 속도 10에서 11GBps를 가장 먼저 충족하고 초기 HBM4 공급 경쟁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통과를 아직 못했다.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 HBM4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느 누가 가장 앞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HBM3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HBM4에서는 속도의 기준이 미달한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것도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HBM4의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나노의 메모리 반도체에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그렇게 띨띨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HBM4의 베이스 다이를 디램 라인에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에 다소 뒤처졌다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아직 끝난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HBM 투자를 축소를 하고 DDR5 기반 서버 디램을 강화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10나노급 원시 디램 양산에 들어간 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SK 하이닉스가 초기 공급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반면 HBM3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마이크론은 HBM4 세대에서 엔비디아의 속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요구에 맞춰 일부 문제를 해결한 뒤 최종 품질 승인을 도전할 전망이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했지만 9월 말 정도에 샘플,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샘플은 벌써 7월 전에 벌써 공급이 됐고, 이제 샘플은 뭐냐? CS, 커스텀 샘플인데,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에다가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만 잘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도 큰 기회죠. 자, 핵심적인 것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효율 최적화, HBM 독점 체제에서 HBM 플러스 GDDR7 분업 체제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AI 칩이 단가가 떨어지고 데이터 센터 운영비가 절감이 되죠. 왜냐하면 GDDR이 이게 저전력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루빈 R200부터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열이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적어질 것이다. AMD, 마이크론 등 경쟁사 로드맵이 차집이 불가피하고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희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GDDR7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켜볼 때지만은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4의 초기 우위를 가지고 가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 콜 통과를 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GDDR7에서 기회를 얻었고 중장기 HBM4 기술력 역전할 가능성도 있고, 마이크론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 더 이상 HBM 단일 메모리에 의존을 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HBM4, GDDR7이라는 새로운 조합으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겠다. 그래서 이 전략은 단순한 칩 성능 경쟁을 넘어서 AI 반도체 산업의 판을
뒤바꾸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향후 전략에서도 지각 변동을 유발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품목이 하나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정리를 해보면 엔비디아의 팀플레이 전략이 반도체 경쟁 지형을 다시 짠다. 이렇게 됐을 때는 HBM 생산해야죠. DRAM, 그 다음에 또 NAND 플래시, LPDDR, GDDR7 이런 DRAM에서도 거의 5개 종류를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결국 이 시장이 커지면은 누가 유리하냐? 가장 많은 캐파, 가장 많은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1등이란 얘기죠. 결국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평택 캠퍼스 P4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P5도 지금 공사를 재개를 하려고 지금 작업지 시설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왜 평택 캠퍼스를 증설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꼬덕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